네, 안녕하세요. 총광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산재 장애 등급을 판정을 받았는데 물론 이제 주로 7급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 연금과 일시금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될지, 선급금이 있다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장애 등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산재 장애 등급은 총 14등급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급부터 14급. 숫자가 낮을수록, 즉 1급이면은 장애 상태가 가장 심하신 분, 이거를 우리가 평생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분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죠. 이제 14급은 장애 대상 중에서는 가장 경미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산재 장애는 숫자가 낮을수록 장애 상태가 중하시고 장애 등급 숫자가 높을수록 장애 상태가 경미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제 두 번째로 아셔야 될 것은 1급부터 7급까지는 연금 대상이 됩니다. 일단 연금은 재판장에 문제가 있긴 하나 원칙적으로 평생 매월 받는 연금이다라고 먼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연금 중에서 1, 2, 3급의 경우에는 일시금을 받을 수가 없어요. 4, 5, 6, 7급에 해당이 된 분은 내가 연금을 받을 건지 일시금을 받을 건지 선택이 가능하세요. 그리고 이제 8급에서부터 14급의 경우에는 일시금밖에 못 받으세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그러면은 각 급수별로 보상받는 일수가 어떻게 되는지. 자, 1급의 경우에는 1474일, 2급의 경우에는 1309일, 3급의 경우에는 1155일, 4급은 1012일, 5급은 869일, 6급의 경우에는 737일, 자, 7급의 경우에는 616일입니다. 그리고 8급은 495일, 9급은 385일, 10급은 297일, 11급은 220, 12급은 154, 13급은 99일, 14급은 55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아까 1급부터 7급까지는 연금도 가능하다 했잖아요. 1년 기준으로 1급의 경우에는 평균 임금의 329일, 2급의 경우에는 291일, 3급의 경우에는 257일, 4급의 경우에는 224일, 5급은 193일, 6급은 164일, 가장 낮은 연금인 7급은 138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산재로 4급을 받았다. 근데 이분은 계산 편의상 평균 임금이 10만 원이에요. 물론 지금 10만 원은 말은 안 되지만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그러면 이제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일시금으로 1억 120만 원을 받고 끝날 건지 1년에 2,240만 원 12개월로 나누면 대략 200만 원에 못 미치는 금액을 평생 받을지를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선택을 할 때는 우리는 뭐를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내가 지금 생계 때문에 급박하게 큰 목돈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4, 5, 6, 7급을 받으신 분들은 일시급을 받으시고 그냥 끝나시면 돼요. 근데 좀 안타깝잖아요. 예를 들면 나이도 젊어요. 기대 여명이 앞으로 최소 50년, 70년이 남았어요. 그러면 제가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물론 1급, 2급, 3급은 이런 계산의 대상이 안 돼요. 일시금이 안 되니까. 근데 연금 대상자 중에서 4, 5, 6급의 경우에는 일시금을 선택적으로 취하실 수가 있거든요. 자, 4급의 경우에는 연금을 대략 4.5년 정도를 받으면은 일시금에 해당이 돼요. 일시금을 선택을 했으면은 4.5년치 정도의 연금이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앞으로 5년을 살게 되면 0.5년을 손해보는 거고 10년 동안 연금을 받게 된다면 대략 5.5년의 연금을 손해보게 되는 거예요. 젊은 사람인데 5년 이상의 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면 여기에서 내가 일시금 받는다? 이거는 상당히 합리적이지 못한 결정입니다. 최소한 5년 이상 받을 가능성이 있다, 기대가 된다 하면은 그런 분들은 일시금보다는 연금이 상당히 효율적인 거고 그게 합리적인 선택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럴 수 있지 않을까? 내가 나중에 바뀌면 되지. 안 돼요. 우리가 산재 장애 등급을 받았는데 7급 이상의 판단을 받으신 분들은 연금, 일시금 선택 확인서를 자필로 작성해서 제출하셔야 돼요, 공단에. 근데 이거는 절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중에 신중을 기하셔야 된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장애 등급 재판정 제도가 있어요. 이게 직권으로 하는 재결정과는 다르고, 뭐 예를 들면 우리 이제 신경정신 장애, 그리고 뭐 관절의 기능 장애, 뭐 척추신경으로 인한 장애, 뭐 진폐도 해당이 됩니다. 물론 진폐는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이 안 돼요. 그러면 주로 뭐 신경정신이라든가 척추신경이라든가 관절의 기능 장애인 경우에는 장애 등급을 판단받은 날로부터 2년이 도과되고, 이 2년이 도과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장애 등급 재판정을 받으셔야 돼요. 근데 우리 이런 경우가 있다 가정을 해볼까요? 어떤 분이 겨우겨우해서 신경정신으로 7급을 받으신 거예요. 근데 이분은 과연 일시금을 선택해야 될까요? 연금을 선택해야 될까요? 이런 거는 뭐 사건을 수행하는 대리인 입장에서는 기본적인 설명은 해드리는데 제가 결정은 못 해드려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2년치를 받았는데 바로 재판정이 됐는데 급수가 9급이나 11급으로 하향됐다. 그러면 차라리 일시금을 받는 게 더 유리했겠죠. 왜냐하면은 2년치 해봐야 280일치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근데 일시금을 받는 게 좋을 것 같아 했는데 이분은 재판정에서 7급이 유지됐다. 그럼 이 재판정을 한 번만 하면 되거든요. 그럼 이 경우는 또 손해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경우는 이랬다라고 저희의 경험과 사실관계를 말씀드릴 수는 있는데 저희는 절대 여기에 개입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1급부터 7급까지의 모든 장애연금 대상자의 경우는 모두 재판정이냐? 아니죠. 즉 재판정 대상이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재판정 대상이 아니라는데 근데 7급 이상의 연금 대상인데 굳이 이 경우에 우리가 일시금을 선택할 이유가 있을까요? 물론 개인적으로 목돈이 필요하다는 건 어쩔 수 없어요. 내지는 워낙 고령이다 보니까 기대 여명을 4년도 안 돼. 1, 2년밖에 안 돼. 그럼 어쩔 수 없죠.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고 통상의 경우고 기대 여명이 최소한 5년 이상이 된다 하면, 그리고 뭐요? 재판정 대상이 아닌 장애인 경우에는 일시금을 선택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상당히 개인적인 부분이고 판단의 문제예요. 그래서 제 말이 무조건 옳다는 아니지만 합리적으로 봤을 때 내가 5년 이상 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 이 장애가 재판정 대상도 아니에요. 즉 급수가 하향될 가능성도 없는데 왜 일시금을 받아야죠? 연금을 받아야죠. 또 하나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 또 비밀이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연금을 선택을 했어요. 근데 불의의 사고로 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게 됐습니다. 근데 장애연금이 개시된 날로부터 사망일까지 연금의 총액을 합산해 봤더니 그 해당하는 장애급수의 일시금에 못 미쳐요. 그럼 그 차액부를 지급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더더욱 우리 산재법은 일시금을 보장을 하는 걸로 이해를 한다면, 내가 5년 이상 연금을 받을 기대가 된다면 일시금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만 여기서 뭐는 고려해야 되죠? 내가 장애를 받긴 했는데 연금 대상자긴 한데 재판정 대상이다 아니다는 꼭 고려를 하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산재 장애가 궁금하다, 내가 연금이 되면 어떻게 받아야 되지, 이런 부분은 이 영상을 보시면은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